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미케니 채널의 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항상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유튜브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교육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aminectomy and Spinal Cord부터 할게요. 일단 레미넥토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definition에 나와 있기도 한데 이제 그 척추의 이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제거를 하냐?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 척추 부분에 있는 신경이 눌린 거를 치료하기 위해 하는 수술인데 이 척추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단 페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paresthesia, 다른 말로 해서 numbness and tingling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paresthesia가 있습니다. paresthesia는 다른 말로 muscle weakness죠. 자, 이런 증상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눌린 신경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척추의 뾰족한 어느 일부를 제거를 하는 건데 척추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일단 cervical, thoracic, lumbar 이렇게 있습니다. cervical은 이제 목 쪽에 있는 거고 thoracic은 upper back 그리고 lumbar은 제일 밑에 lower back에 위치를 해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cervical은 위쪽, thoracic은 중간, lumbar은 제일 밑에 꼬리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이제 우리는 시험을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이제 이 위치에 따라서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수술 전에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부분 cervical laminectome를 할 때 뭘 봐야 되냐? 일단 cervical spine은 그 신경은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횡격막, diaphragm 그리고 팔 이 두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ervical spine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 처음에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봐야 되는 거. 일단 제일 먼저 맨 위쪽에 있는 척추는 breathing.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팔의 움직임. 그렇죠? 팔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 이번엔 thoracic laminectomy. thoracic은 뭐였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 다른 말로 upper back에 위치해 있는 척추죠. 그 척추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organ들은 뭐가 있을까요? 복부죠. 복부에 이제 어떤 장기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를 assess를 해야 되냐? cough mechanism 그리고 bowel function. 그래서 환자가 그 coughing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bowel function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프리옵 때요. 수술 전에. 자, 이번에 lumbar laminectomy. 이거는 제일 밑에 쪽에 위치해 있죠. 이거는 이제 추측해도 알 것 같아. 밑에 부분에 있는 장기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어요? bladder이 있겠죠. 그리고 다리.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어세스를 해야 되냐면 bladder retention하고 leg function. 이 두 가지를 어세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자, 이번에 post-op care를 볼게요. 자, 일단 A를 보시면 NCLEX 시험에서 나올 때 그 laminectomy와 그리고 spinal cord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기에 log roll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보기를 찾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고르셔야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aminectomy를 받은 환자가 이제 수술을 받았다. 그 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하면은 이제 로그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냥 긴 나무 토막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휘지 않고 일자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움직일 때 아니면 리포지션 할 때 로그롤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관 지어서 B를 볼게요. B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미넥토미를 받았을 때 제일 신체적으로 좋은 포지션은 뭐냐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일자로 있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 중에 제일 안 좋은 포지션이 뭐 있을까요?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은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걷는 거나 누워 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일자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B에 있는 첫 번째를 보시면 Do not dangle. 환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걸터 앉는 거를 dangle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최대한 30분 이내로 줄이고, 그리고 걷는 거랑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post-op complication C를 볼게요. 아까 이제 pre-op 기억하시죠? 그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cervical은 뭐가 있어요? cervical은 아까 호흡과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부위라서. 자, 그러면 아무래도 호흡이니까 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thoracic은 뭐가 있냐? 이건 aspiration pneumonia. thoracic은 배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배가 만약에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기침을 못 해요. 아까 pre-op에서도 pre-op thoracic laminectomy에서도 뭘 보라 그랬어요? coughing하고 bowel function을 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thoracic laminectomy에서 이제 뭐 신경이 어떻게 잘못돼서 복부 신경이 제대로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복부가 기능을 못하면 이제 coughing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모니아가 생기겠죠. 왜냐면 이렇게 aspirate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입을 통해서 이게 폐로 들어가서 이게 뉴모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 lumbar.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urinary retention. 자, 이제 D를 보겠습니다. D는 뭐냐면 laminectomy with fusion 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까 laminectomy가 척추에 있는 한 부분을 이제 띄어서 그 공간을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왜냐? 신경이 눌리니까. 근데 이게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쩔 때는 이제 bone graft를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보통 common site가 어디냐면 그게 iliac crest인데, iliac crest는 그 우리 힙 부분 있잖아요. 힙본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척추에다가.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수술을 받았을 때 페인이 어디 있을까요? 페인은 힙. 그리고 bleeding하고 drainage는 어디서 나올까요? 힙. 그쵸? 자, 그러면은 infection, risk of infection은 어디? 이거는 같습니다. 왜냐면은 둘 다 오픈을 할 거 아니에요. 척추도 오픈을 하고 힙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 다 인펙션, 감염 리스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체내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걸 reje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risk for rejection은 어느 부위일까요? 이게 힙일까요? 아니면은 척추일까요? 이건 척추겠죠. 왜냐면 척추가 다른 부위에 있는 뼈를 그 척추 사이에 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척추에서 rejection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은 보통 이제 그래프트를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본뱅크에서 가져온다고 하네요. 그래야지 뭐 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다나 뭐라나. 아무튼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요. 이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9번을 볼게요. discharge teaching.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포스트옵 수술 후에 하는 티칭과 똑같아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최대한 누워있거나 그냥 걷거나 서있거나 그것만 가능하다. 앉아있는 게 최악. 그리고 no driving. 이거 중요해요. no driving for 6 weeks. 왜겠어요? 드라이빙 할 때 누워서 안 하죠? 서서 안 하죠? 그쵸? 드라이빙 할 때 앉아서 하기 때문에 no driving for 6 weeks. 그리고 또 안 좋은 거가 뭐 있을까요? 무거운 거 들지 않기. 그리고 수술 후에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temporary, 그냥 일시적인 제한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평생 이 레미넥토미를 받고 평생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제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허리를 구부려서, 이거는 근데 수술 안 받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허리만 구부려서 무거운 걸 드는 거 있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뭐 멀쩡한 사람도 허리를 나가게 하는 자세죠. 막 다리 쭉 펴고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짚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거나 레미넥토미 받은 환자들은 다리를 구부려서 다리의 힘으로 물건을 항상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거는 좀 짜증날 수가 있겠는데, 절대로 이제 수술 받은 후에는 절대로 평생 머리 위로까지 물건을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물건을 들어서 머리 위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숄더 프레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주 별로입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볼게요. 홀스백 라이딩 안 되고요. 오프 트레일링 바이크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척추에 충격이 갈 만한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레미넥토미였고요. 레미넥토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해하는데. 자, 이번에는 Pediatric Teaching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파이아젯 스테이지랑 연관이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이런 스테이지를 나눈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에릭슨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마다 나이를 나눈 기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나이와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 먼저 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아젯 스테이지는 0세부터 2세는 sensory motor, 그리고 3세부터 6세는 pre-operational, 그리고 7세부터 11세는 concrete operatio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포스트잇으로 따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인 후에 그건 먼저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고 익숙해진 후에 그 다음에 그 스테이지마다의 특징들을 이제 연결지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하나하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0세에서 2세를 sensory motor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때 당장 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미래나 과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교육시킬 때, 뭔가를 티칭할 때, 그 아이한테 하는 어떤 행위와 동시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과 동시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3세에서 6세 프리-오퍼레이셔널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어떤 로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판타지. 그래서 판타지 오리엔티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냐? 좀 멀지 않은 미래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전에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3세에서 6세들은 이런 아까 판타지 오리엔티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형과 함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놀아볼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사 맞기 전에 인형한테 주사를 한번 놔볼까 하면서 주사는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한두 시간 전에 인형과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세에서 11세 concrete operation, 말 그대로 이 어떤 개념이 concrete한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이제 잡힌 거죠. 여기 특징을 보시면 rule oriented라고 돼 있는데 7세에서 11세 애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알려주는 게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르게 얘기해. 그러면 그 친구는 무조건 틀린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면 진짜 기계처럼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또 그 추상적인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기계처럼 인풋, 아웃풋을 뽑아내니까 그 외에 추상적인 생각들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티칭을 어떻게 하냐. 이 친구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더 박혀 있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미리 뭘 할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인형이나 이런 것들로 놀면서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스킬 그대로, 스킬이나 아니면 뭔가를 알려줄 때 그냥 그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교육할 때는 충분히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오디오, 비주얼 매터리얼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2세부터 15세 Formal Operations. 이 친구들은 거의 그냥 뭐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어른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인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처럼 그냥 편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의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킬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나이는 무조건 7살, 7살에서 11살 그 사이가 최고로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서 manage 뭐 이런 게 나왔다. 본인을 셀프 케어 할 수 있고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다? 12살 이상부터이다. 그래서 이런 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즈 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선정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안전한지, 두 번째로 에이지에 적합한지, 나이에 적합한지, 그리고 세 번째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거를 feasible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safety consideration, 이제 안전성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4살 미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작은 장난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4살 미만 아이들은 다 뭘 해요? 다 이제 뭘 집으면 다 입으로 갖다 넣죠. 그래서 이제 초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억시즌이 사용이 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메탈로 된 장난감을 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적은 가능성이어도 스파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가 아니 옥시전이 제공이 될 때 절대로 장난감을 주면 안 된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beware of fomites. 이거는 fomites라고 하면 감염 매개물인데, 감염 매개물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솜으로 가득 찬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 인형. 그런 것들은 이제 감염을 캐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놀면 그거를 뭐 입에도 넣고 어쩌다가 뭐 똥도 묻히고 이러다 보면 거기 안에 끼잖아요. 잘 닦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뮤노 컴프로마이즈인 아이들이 이걸 갖고 놀게 되면 당연히 쉽게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 stuffed animal, 그 솜으로 된 인형 같은 거 말고 그냥 hard plastic 있잖아요. 그냥 이제 쉽게 닦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의 장난감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인 아이들에게.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나이에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아이들이 나이에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을 받아야지 이게 재밌게 갖고 놀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에 적합한 장난감을 줘야지 이렇게 지능 발달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1년에는 어떤 장난감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자, 그럼 6개월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거를 줘야 될까요? 그때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 기능은 뭐냐면 sensory motor이라고 해가지고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아기들이 누워 있는 위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장난감들 있잖아요. 소리 나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툭 치면은 소리 나고, 이제 그럼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감각들을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때 두 번째로 좋은 장난감은 뭐냐면, 이제 크고 소프트한 이제 장난감. 그래서 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각을 발달시키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애들, 이때는 뭘 발달시켜야 되냐면, 그 object permanence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거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달시킬 만한 놀이가 뭐가 있냐, 이제 피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 손으로 가렸다가 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아니면 그런 놀이, 이제 부모님들이 얼굴 가렸다가 뭐 이렇게 짠 보여주고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잭 인 더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뭐 누르면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오게 하는 그런 놀이나 장난감. 그래서 이 사물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시키는, 인지 발달 능력을 하는 그런 장난감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나이 때 두 번째로 좋은 장난감, 이것도 좀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플라스틱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나무로 된 거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나무로 된 거나 아니면 메탈로 된 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best toy라고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9개월에서 12개월. 9개월에서 12개월은 뭐냐? 제일 좋은 게 이제는 말하는 장난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어떤 전자책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뭐 이제 단어가 나오거나, 뭐 바나나 그림을 누르면 바나나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뭘 눌렀더니 뭐 대화로 이렇게 대화가 된다거나, 뭐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곰인형을 이렇게 눌렀는데 뭐 이렇게 곰인형이 말을 한다던가, 그런 장난감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개월 이상 된 아이들, 9개월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할 때 행위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락을 쌓는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들고서 있는 거는 9개월 미만이고, 이제 9개월 이후로부터는 블럭을 쌓습니다. 이제 쌓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9개월부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avoid answers with following words in them for children, 뭐 이제 9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이제 안 맞는 것들, 여기 단어 나왔죠. 시험에 뭐 build, 뭐 sort, stack, make, construct, 이런 것들은 9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은 단어예요. 왜냐면 이제 9개월 미만 애기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물건을 들고 던지고 그러게 다예요. 그래서 그게 다고, 이제 9개월 이상부터가 이제 build나 sort나 stack, make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toddler를 보겠습니다. toddler은 이제 1살부터 3살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손아귀에 힘이 생깁니다. 손아귀에 힘은 생기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행위들이 뭔가를 잡아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를 보시면 work on gross motor, 보통 이제 큰 근육 움직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뛰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parallel play라고 해가지고 토ddler들은 그냥 옆에 친구가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단지 옆에 친구와 그런 어떤 연결된 건 없어요. 그냥 따라 하는 거지, 뭐 옆에 애랑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같이 뭔가 협동해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토ddler은 혼자 논다, 혼자 노는 친구, 하지만 옆에 친구를 따라하는 거. 옆에 친구가 블럭을 쌓으면 그냥 옆에서 블럭 쌓고, 뭐 빌려주거나 뭐 가져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혼자 노는 거.
이번에는 프리스쿨러스를 보겠습니다. 프리스쿨이라고 하면은 3살부터 6살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손가락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교한 게임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프리스쿨 애들은 이제 친구랑 같이 해요. 그래서 야 우리 퍼즐 맞추자 아니면 뭐 우리 그림 그리자 이런 것들. 그래서 프리스쿨은 같이 한다. 그리고 손가락 힘이 생겨서 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퍼즐을 이렇게 맞춘다던가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퍼즐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스쿨에 하는 것들 B를 보시면 이제 밸런스를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는 뭐 춤이나 아니면 뭐 스케이트 이런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프리스쿨은 애들이 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야. 만화 캐릭터.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cooperative play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뭐 엄마가 딸 해. 내가 엄마 할게. 이러면서 이런 놀이를 설정놀이죠. 설정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빠가 스파이더맨 해. 내가 슈퍼맨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cooperative play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4번째 school age. 이거는 7살부터 11살 이제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콜렉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컴페티티브하게 이제 노는 게임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그런 놀이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스쿨 에이지 애들은 컬렉티브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거저거 모으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인형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모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되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나이 때 레고를 가지고 많이 놉니다. 레고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성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은 게임할 때 굉장히 경쟁심이 심해요. 어떤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competitive 하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collective, creative, competitive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adolescence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춘기 그 나이대를 얘기하는데 12세에서 18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또래에 맞는 플레이는 딱히 뭐가 없어요. 이 나이 때는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한테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같이 있는다던가 뭐 각자 핸드폰을 하는데 근데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사춘기 아니면은 12세에서 18세 아이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런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또래에 환자가 있으면 보통은 웬만하면 친구들의 방문을 이제 허락을 하고요. 대신에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immunosuppressed 된 환자, 그런 adolescents,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암 환자나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그런 adolescents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adolescent 환자가 있는데 그 병이 되게 contagious해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방문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fresh post-op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술 받은 지 12시간 내를 이제 fresh post-op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제 감염이 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의 방문이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친구들의 방문을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제 adolescence의 어떤 지능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영상이었고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도 종종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제가 앵클렉스 이거 엑기스 영상 무조건 시리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